문성화입니다. 지나가던 문과생입니다. 아, 날도 더운데 그건 격주하셨습니까? 전 좀 격주했습니다. 그건 많은 일이 있었어요. 잔말 말고 에어컨 파워 냉방으로 틀어. 그건 그렇고 오늘 털어볼 이야기는 썸네일로 보고 들어오신 대로 유승준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청춘의 아이콘이었다가 콜오브듀티에 다치 잘못 때려서 청춘판이 휴게소 뽕짝으로 전락한 팝스타. 쥐죽은 듯이 사시며 차이나 머니 쪽쪽 빠시더니 어느새 건장한 헬창이 돼요. 재택근무 블루투스 태극기 부대로 돌아오셨던 그분이죠. 날도 더운데 왜 이렇게 속 갑갑할 이야기를 꺼내냐 하실 텐데 이게 또 남양특집 아니겠습니까? 티셔츠 오지게 찢으시다가 자기 인생도 찢은 그야말로 호러스토리. 너 법이랑 친하냐? 아직 어린 20대 응애들은 잘 모르실 텐데 저희 같은 사이버 양로원 예비 입주자들에게 유승준은 상당한 센세이션으로 기억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의미로요. 그 시절 잼민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꿈꿔봤을 브릿지 꼬랑지가 유승준 씨를 타고 유행했죠. 슈퍼스타는 빠와까를 미치게 하고 재현 누님은 몸소 흑역사가 되어 우리 추억이 되었지만 유승준 씨는 우리 삶에 씻을 수 없는 흑역사를 하나씩. 아무튼 유승준이라는 사람이 단순히 병역 기피자로 끝날 인물이 아니라는 점 정도를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 새끼 유승준 쉴드 친다. 동네 사람들. 와, 진정하십시오 이단 신문관들. 쉴드 칠 생각은 1도 없습니다. 병역 기피는 잘못된 것이지요. 하지만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드리프트 전문가인 제가 그냥 밋밋하게 과거 발언 좀 파묘하고 그래서야 쓰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 유승준 병역 기피 사건은 사실 아직도 일부 팬분들은 억울함을 주장하고 계시죠. 그리고 유승준 씨를 가까이서 만났던 연예계 관계자들도 마찬가지로 유승준 씨의 억울함을 주장했던 바 있고요. 아, 물론 얄짤없이 실드 다 박살나고 여론의 한 부세리에 삼브로드 마냥 괭침하긴 했습니다. 저는 유명인의 사건을 바라볼 적에 가장 확실한 게 사실 유무죄의 사실화가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이란 게 얼마든 오해할 수 있고 다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줄서대기 맞았겠죠. 하시는 일이 개인 투자하고 있습니다. 백수시고 유승준 병역 기피 사건에서 가장 확실한 사실은 그가 쌍욕을 낭낭히 처먹었다는 사실이죠. 이 변하지 않는 사실로부터 추론을 이어가자면 결국 이 근본적인 물음에 도달합니다. 왜 우리는 병역 기피자를 비난할까요? 사실 우리들 모두 군대 다녀온 사람들 하나같이 피할 수 있으면 피해라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피했는데 왜 욕을 하나요? 무력은 한 사회가 갖는 최후 통첩 수단입니다. 말로 안 되면 매를 들어야 하는 게 세상 이치잖아요. 그런데 이 이치의 응용으로서 세상은 매를 들지 못하는 찐따의 목소리엔 귀를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내가 네 말 씹으면 네가 어쩔 건데?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라는 꼴이죠. 근데 또 무력과 폭력이란 것이 그렇기 때문에 비합리적입니다. 돈가스가 12,000원이라서 마음에 안 든다고 주먹질부터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최후 통첩 수단은 그야말로 최후 통첩 수단입니다. 그 전에 거쳐야 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 수단이 많죠. 그게 다 안 됐을 때 그 이성과 합리가 통하지 않는 막다른 길에서 꺼내는 것이 무력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정제되어도 비이성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 그때는 깡패가 되는 거야. 그래서 군대는 원래 말도 안 되고 비합리적이고 갑갑한 조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니까 모두가 다 싫어하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고 조언할 수밖에요. Get out. Sorry, man. 하지만 그러면서도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군대는 또 사회 구성의 필수적인 조직이다 보니 그 싫어하는 곳으로 사람을 밀어 넣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제대로 된 군대도 없이 쥐어 털리다가 전쟁도 못 해보고 지지친 대한제국 꼴나는 거죠. 이 딜레마 때문에 우리 사회는 집단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군대라는 조직을 운영하게 됩니다. 그 가스라이팅의 수단이 돈과 명예와 존중 그리고 서로 발목 잡고 늘어지는 물귀신식 순환 구조죠. 군대는 당연히 가야 한다는 자의적 규범을 바탕으로 집단이 개인의 등을 떠미는 그림이란 바로 이렇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위대한 비합리 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유승준 씨 병역 비리 사건이 터졌던 2002년은 시대의 전환점이라 할 수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60년 전후 베이비붐 세대와 90년대 소 베이비붐 세대 사이 청년 인구가 잠시 줄어드는 타이밍이었거든요. 복무기간도 단축되는 타이밍이라 병역 자원에 비해 현역 선발 비율이 늘어나는 시기였어요. 이러니까 군대에 끌려가야 하는 사람들의 불만도 늘었죠. 그 시절 권력자들, 유명인들의 병역 기피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던 것엔 저런 배경이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내가 간다고? 진짜로? 쟤는 왜 안 가는데? 라는 빡침이 투영된 사회적 흐름이었죠. 사회는 그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병역 복무제도가 공평하다는 예시를 보여주어야 했고 그래서 아무도 기획하지 않았지만 본능적으로 유명인들의 병역 비리를 엄하게 조지기 시작했던 거라고 봅니다. 본보기가 몇 년 필요했던 것이죠. 급기야 2002년 사건으로부터 불과 몇 년 전 당선이 유력했던 보수당 총재가 사실 확인도 안 된 자녀 병역 기피 문제로 대선에서 낙마하는 천국이 빚어졌죠. 스치면 뒤지는 시대였다고요. 아니 그건 인간적으로 말이 안 돼. 유승준이라는 사람이 썩 나쁘지 않은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의도가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죠. 하지만 때는 20세기 세기말 누구 하나 병역 기피자는 이렇게 된다는 본보기로서 저작거리에 효수될 모가지가 필요했어요. 그때 딱 걸린 게 유승준이라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배신감이니 괘씸죄니 뭐 그런 건 딱히 중요하지 않아요. 만약 그뿐이었다면 이렇게 오래 끈질기게 유승준이라는 사람을 배척할 수 없었겠죠. 집단의 증오는 유통기한이 짧거든요. 사회가 오래도록 증오를 유지하고 있다면 거기엔 반드시 실리적인 이유가 따릅니다. 어쨌거나 전 이런 이유 때문에 유승준 씨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 주장을 딱히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사회적으로는 용납될 수 없다고 봅니다. 미안한 마음이네요. 어쨌든 미국 갔으면 미국에서 사셔야죠. 행복하게 사시던데 계속 거기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미안하다. 우리 사회는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고 돌을 던지며 공동체 의식을 다지곤 합니다. 내가 욕하는 걸 쟤도 욕한다는 것으로서 우리는 서로 마음을 통하게 되니까요. 이래서 조리돌림이 사회적 규범의 실체라고 예전에 제가 야불이 털었던 바 있었죠. 이런 게 필요할 때마다 만만돌이를 찾는 게 정치인이나 연예인입니다. 혹은 좀 유명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들 다 불법 주차하고 대충 살아도 다 묻힐 일을 연예인들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당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이게 유명인들이 누리는 부와 명예의 대가일지도 모릅니다. 유명한 사람이란 언젠가 사회가 도덕과 규범을 다잡아야 할 때 적당한 사람을 꺼내다 쓰려고 쟁여둔 냉동실에 다진 마늘 같은 존재가 아닐까요? 이렇게 놓고 보자면 그들이 누리는 부와 명예랄 게 딱히 부러울 일은 아닐지도 모르겠네요. 사실 좀 부럽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저는 마저 지나가 보겠습니다.